어떤 쌓이든 정리의 문턱에 서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연 정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리고 현명한 끊는 법을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끝을 서두르면 상처가 길어지고 설명이 길면 오해도 따라 길어집니다. 사람은 흔히 옳고 그름을 따져 결론을 강하게 찍으려 하지만 정리는 결투가 아니라 정돈입니다. 정돈은 크게 치우는 힘이 아니라 불필요를 덜어내고 자리를 비워주는 기술입니다. 말의 온도를 낮추고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매듭을 칼로 끊으면 실밥이 남고 손끝으로 풀으면 다음에 다시 묶을 여지도 남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손끝의 기술을 익힐 것입니다. 지키고 싶은 것은 남기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보내는 연습을 통해 관계의 마지막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끝을 잘 맺는 습관은 새 시작을 가볍게 합니다. 이 여정의 첫걸음은 내 속도의 인정입니다. 불편함이 커질수록 마음은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서두름은 대개 말의 과장을 불러오고 과장은 상대의 방어를 깨웁니다. 방어가 깨어나면 진심은 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미루자는 뜻이 아니라 결정을 밝히자는 뜻으로 호흡을 먼저 고릅니다. 판단보다 관찰, 주장보다 확인을 앞세웁니다.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세 가지만 확인합니다. 새 질문을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 마음의 파도가 한결 낮아집니다. 방향이 잡히면 말은 짧아지고 짧아진 말은 덜 다칩니다. 설명이 더해질수록 설득의 유혹이 커지고 설득의 유혹이 커질수록 관계는 힘겨워집니다. 우리는 길게 설득하지 않고 짧게 결심합니다. 짧게 결심하되 예의를 잃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삶의 업데이트입니다. 오래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두면 익숙함은 남지만 알 수 없는 오류가 쌓입니다. 업데이트는 잠깐의 불편을 지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맞지 않는 설정을 억지로 유지하면 더 큰 충돌이 생깁니다. 때로는 거리를 넓히는 조정이 서로를 살립니다. 거리를 좁히는 용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리를 넓히는 지혜도 같은 무게로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원칙과 실천은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기술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덜 다치게 하는 습관입니다. 한 번 익히면 여러 관계에서 반복했을 수 있는 보편의 습관입니다. 완벽을 목표로 하기보다 덜 틀리고 덜 상처 주는 방향을 고르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배워두면 여러 번 나를 구합니다. 그 시작을 지금 여기서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정리의 자리에 앉으면 서운함과 억울함, 죄책감이 번갈아 솟구칩니다. 감정은 증폭장치라 작은 말도 크게 울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과거의 장부를 펼치고 공평을 가르려 듭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서 공평의 잔은 자주 부러집니다. 우리는 사건을 만들려는 충동 대신 회수의 기술을 배우려 합니다. 더하지 말고 거둡니다. 아직 온기가 남은 말만 남기고 차갑게 굳은 말은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오래 보호하는 길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감정이 들끓을 때는 판단이 아니라 정리가 먼저입니다. 말의 가지를 잘라 핵심만 남기면 마음의 무게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렇게 줄어든 무게가 다음 걸음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속도가 다를 때는 억지로 걸음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빠른 정리가 필요할 수 있고 상대에게는 이해를 따라오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속도를 인정하면 불필요한 충돌이 줄어듭니다. 기다림이 답이 되는 순간이 있고 간결함이 답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미루기가 아닌 배려이며 간결함은 무관심이 아닌 책임입니다. 어떤 말은 길어질수록 선을 넘습니다. 어떤 침묵은 짧을수록 서로를 살립니다. 우리는 그 경계를 연습합니다. 더 나아가 속도를 맞추려다 지친 적이 있다면 그 기억을 교사로 삼습니다. 지금은 설명이 필요한가 아니면 정지선이 필요한가 스스로에게 짧게 묻고 답합니다.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불필요한 왕복을 막아줍니다. 속도 인정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의 명료화입니다. 또 하나 헤어짐 앞에서 자주 일어나는 세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첫째, 끝을 멋지게 연출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평판을 과도하게 의식하면 말이 화장처럼 두꺼워집니다. 두꺼운 화장은 진심을 가립니다. 실제로는 담백한 작별이 더 오래 품위를 지킵니다. 둘째, 마지막 대화에서 모든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오해는 설명보다 시간이 해소합니다. 시간은 느리지만 정확합니다. 해명으로는 닫히지 않는 문이 침착한 거리두기 속에서 자연히 닫히기도 합니다. 셋째, 좋은 기억을 지키려면 나쁜 장면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규정은 일시적 위안을 주지만 관계의 전부를 흑백으로 엷게 만듭니다. 대신 기억을 기억으로 남깁니다. 좋았던 대목은 고맙다고 말하고 어려웠던 대목은 여기서 멈춘다고만 전합니다. 사건의 언어보다 기억의 언어가 후회를 덜 남깁니다. 우리의 목표는 승리를 가져오는 끝맺음이 아니라 후회를 줄이는 정리입니다. 후회는 과장된 말과 서두름에서 자랍니다. 조급함은 발 뒤꿈치를 다치게 하고 그 상처로 다음 방에 들어가면 새 방까지 아파집니다. 그러니 지금은 필요한 말만 고릅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안정을 우선합니다. 그 안정이 내일의 관계들을 지켜줍니다. 오늘의 차분함이 내일의 평온을 초대합니다. 여기에 작은 실천을 덧붙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쓰기 전 세 줄만 검토합니다. 지나친 설명이 붙어 있지 않은가? 상대를 규정하는 단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내 결심과 경계가 분명한가? 세 줄을 통과한 말은 대개 안전합니다. 우리의 걸음은 조금 느려도 좋습니다. 대신 분명하면 됩니다. 분명함은 상대를 몰아세우는 각도가 아니라 서로를 덜 다치게 하는 거리입니다. 원리 하나, 불씨를 덮어라. 다툼의 자리에선 말이 장작이 되고 정리의 자리에선 침묵이 덮개가 됩니다. 작은 불씨라도 그대로 두면 바람 한 번에 다시 번집니다. 그래서 끝맺음의 첫 규칙은 불붙을 재료를 치운다입니다. 장황한 설명은 산소이고 추궁은 부싯돌입니다. 설명을 줄이면 불길도 줄어듭니다. 핵심만 남기고 접습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겠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 두 문장만으로도 과열은 내려갑니다. 짧은 문장은 불꽃을 키우지 않습니다. 길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길이는 대개 상처의 길이를 닳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짧게 남기기로 합니다. 책임은 분량으로 다투지 말고 방향으로 잡습니다. 누가 더 많이 잘못했나는 과거에 머무르게 하고 어떻게 헤어질 것인가는 현재와 미래를 엽니다. 방향 문장은 간결하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연락은 받지 않겠다. 업무는 오늘로 정리하겠다.
개인적인 만남은 중단하겠다. 모호함을 줄이면 여운이 작아집니다. 여운이 작아지면 재점화의 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나중에 보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자 같은 문장은 온도를 애매하게 남겨 다시 불씨가 살아날 통로를 만듭니다. 우리는 애매함의 친절 대신 명료함의 배려를 택합니다. 그리고 증거전을 멈춥니다. 캡처, 녹음, 주변인 증언을 모으는 일은 마음을 사건으로 바꿉니다. 사건이 되면 관계는 법정으로 끌려가고 법정이 되면 판결만 남습니다. 판결은 속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지만 기억을 차갑게 얼립니다. 차가운 기억은 오래 들여다볼수록 깨집니다. 깨진 조각은 손을 베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손을 보호합니다. 기록의 양이 늘수록 억울함은 잠깐 줄지만 회복은 멀어집니다. 설득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증거는 쌓이고 증거가 쌓일수록 서로의 언어는 날카로워집니다. 내려놓음은 도망이 아니라 안전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기술이고 상대의 체면을 남기는 기술입니다. 이 원리를 일상에서 쓰는 요령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마지막 대화는 신문장을 넘기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초안을 써보고 고칠수록 짧게 다듬습니다. 초안 검사는 3질문으로 끝냅니다. 단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과거의 목록을 꺼내들지 않았는가? 결정이 명확한가? 둘째, 감정 언어보다 사실 언어를 씁니다. 함께 있을 때 숨이 막힌다보다 최근 한 달 동안 수면이 줄고 업무 집중이 어렵다가 안전합니다. 사실은 재논쟁의 여지를 줄입니다. 셋째, 결정을 말한 뒤에는 침묵을 둡니다.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시킴입니다. 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불이 꺼집니다. 답장이 와도 곧장 반응하지 않고 하루 뒤 사실 확인이 필요한 항목만 짧게 답합니다. 어떤 스승은 말했습니다. 쥔 손의 불씨가 먼저 내 손을 태운다. 손을 펴고 내려놓을 때 타오름이 잦아든다. 오늘 우리는 손을 펴는 연습을 합니다. 그것이 나와 상대를 동시에 덜 태우는 길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듬어 봅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하던 2 친구는 신뢰를 자본 삼아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해엔 열정이 회개가 되었고 둘째 해부터 수치가 감정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해 마감 때마다 작은 균열이 커졌습니다. 원가와 노동시간, 기여도의 해석이 달랐고 어느 순간 돈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람 이야기는 곧 성격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장문의 메모를 썼습니다. 날짜, 금액, 문자 내용까지 촘촘히 적었습니다. 이기고 싶어서라기보다 억울함을 덜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적을수록 마음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칼날을 쥐면 손이 먼저 베입니다. 그 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돈인가, 기억인가, 태도인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질문이 분노의 속도를 낮췄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은 첫 거래를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웃던 목소리였습니다. 초창기엔 작은 실수가 오히려 서로를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 기억은 얇은 종이처럼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는 메모의 절반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3 문장만 남겼습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겠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후의 일은 정해진 기준으로 처리하자. 다음 날 그는 증거를 꺼내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그는 말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상대가 그때는 내가로 과거를 펼치려 하자 그는 현재로 말을 되돌렸습니다. 지금부터의 정리 방식을 이야기하자. 방향을 제시하자 표정의 굳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방어 대신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니? 그는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오늘부로 업무는 종료하고 미정 금액은 일주일 안에 정산하자. 모호한 말 대신 날짜와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애매함은 친절해 보이지만 끝을 길게 만듭니다. 회의는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어느 쪽도 크게 이긴 느낌은 아니었지만 둘 다 덜 다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나서며 고개만 숙여 인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허전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빈자리가 생길 때 숨이 제대로 드나듭니다. 그날 저녁 그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적었습니다. 합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메일로 확인한다. 더 이상의 추가 설명은 하지 않는다. 제3자에게 후일담을 퍼뜨리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약속대로 3줄짜리 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장문이었지만 그는 필요한 항목만 확인하고 더 붙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함은 무심함이 아니라 시킴이었습니다. 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다음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사흘 뒤 상대에게서 정산 내역이 도착했습니다. 예상과 조금 달랐지만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자존심의 포기가 아니라 기억의 보존이었습니다. 과거를 사건으로 포장하지 않은 덕분에 그들의 처음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을 고르게 만든 것은 논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의 명료함이었다는 것을. 관계의 마지막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닫히는 문이 더 오래 안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말합니다. 설득보다 결심, 긴 설명보다 짧은 방향, 승부보다 정리. 상처를 줄이는 길은 대개 단순합니다. 단순함은 모자람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남긴 충만입니다. 원리 2 경계를 세우듯 사람을 부러뜨리지 말라. 경계는 벌이 아니라 안내선이다. 울타리는 장식이 아니라 안전이다. 우리는 높이보다 선명함을 택한다. 선명한 경계는 목소리를 낮추고 낮은 목소리는 서로의 체면을 지켜준다. 경계는 끊어내기보다 분리하기에 가깝다. 서로의 영역을 구분해 오해의 마찰을 줄이고 남은 정중함을 보호한다. 벽은 상대를 몰아세우지만 경계선은 서로를 제자리로 돌려보낸다. 그래서 좋은 경계는 차갑지 않다. 뜨거운 감정을 식히고 차가운 무관심 대신 따뜻한 거리를 남긴다. 3가지 기준을 제안한다. 첫째, 나 진수를 사실로 말한다. 당신이 나쁘다 대신 나는 이 방식이 힘들다로 시작한다. 감정은 주관이지만 경험은 사실이다. 사실을 건넬 때 방어는 줄어든다. 예를 들어 지금의 연락 빈도는 내 수면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다. 처럼 구체로 말한다. 둘째, 요구 대신 제안을 쓴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보다 여기서 멈추자가 덜 자극적이다. 같은 뜻이라도 체온이 다르다. 업무는 오늘로 정리하고 개인적 연락은 당분간 받지 않겠다. 처럼 선택의 범위를 분명히 한다. 셋째, 추측을 멈추고 확인한다. 넌 분명 또 그럴 거야는 예언이고 예언은 상처를 남긴다. 내가 이해한 게 맞나? 로 묻고 답을 들은 뒤 결정을 알린다.
확인은 예의를 지키고 예의는 관계의 마지막을 단정하게 만든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변명이 된다. 변명은 상대의 해석 여지를 넓히고 그 여지는 오해를 키운다. 간명함은 존중의 다른 이름이다. 세 문장 규칙을 다시 상기한다. 결정, 감사, 경계. 나는 여기서 멈추겠다. 그동안 고마웠다. 앞으로의 연락은 받지 않겠다. 짧지만 충분하다. 여기에 아무래도 그냥 혹시 같은 완충어를 덧붙이면 메시지는 흐릿해진다. 흐릿한 말은 다정해 보이지만 끝을 길게 만든다. 우리는 다정함을 핑계로 애매함을 남기지 않는다. 짧은 결심이 상처를 줄인다. 경계를 세우는 자리에선 침묵도 기술이다.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시킴이다. 시킬 시간을 주면 말의 온도가 내려간다. 온도가 내려가야 상처가 덜 남는다. 답장이 와도 곧장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뒤 사실 확인이 필요한 항목만 짧게 답한다. 흐린 물을 휘젓지 않듯 끝의 말도 덜 휘젓는다. 어떤 경구는 말한다. 바람이 분다고 모든 창을 닫을 필요는 없다. 필요한 창만 닫으면 된다. 관계의 창도 같다. 필요한 창만 닫고 남은 창으로 바람을 통과시킨다. 그 바람은 방을 맑게 한다. 경계를 말로 세우는 예문을 상황별로 정리해둔다. 업무 관계라면 이렇게 말한다. 오늘부로 이 프로젝트에서 내 역할을 종료하겠다. 남은 항목은 문서로 정리해 이번 주 내로 공유하겠다. 이후 개인적 연락은 받지 않겠다. 지인 관계라면 이렇게 전한다. 우리 관계를 여기서 멈추고 싶다. 함께한 시간은 고마웠다. 앞으로는 각자의 일상에 집중하자. 가족 관계처럼 가까운 사이라면 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한다. 나는 이 대화 방식이 힘들다. 그래서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한 연락은 받지 않겠다. 필요한 일은 문자로만 주고받자. 같은 뜻이라도 문장의 체온이 다르다. 우리는 단어화돼 예의를 잃지 않는 문장을 고른다. 경계를 세운 뒤 자주 나오는 실수를 3가지로 적어둔다. 첫째, 보충 설명이다. 사실은으로 시작하는 추가 해명은 대개 상처를 되살린다. 대신 여기서 멈추겠다는 결정은 변함없다. 으로 되짚는다. 둘째, 감정 회수다. 상대의 반응을 보고 내가 너무했나라며 결정을 거둬들이는 일이다. 대신 감정은 이해하지만 지금의 선택이 나에게 필요하다. 로 스스로를 지지한다. 셋째, 반복 확인이다. 같은 메시지를 채널을 바꿔 여러 번 보내는 행동이다. 대신 하나의 통로만 유지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실수의 유혹이 올 때마다 짧게, 분명하게 한 번만을 속으로 되낸다. 오늘의 경계는 벌이 아니라 배려다. 나를 보호하고 상대가 스스로의 길을 걷게 돕는 배려다. 높이는 낮추고 선명함을 높일 때 경계는 오래간다. 우리는 벽을 세우지 않는다. 대신 안내선을 그린다. 그 선은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각자의 삶을 제자리로 데려다 준다. 경계는 이렇게 세울 때 차갑지 않다. 조용하지만 또렷하다. 그리고 그 또렷함이 내일의 평온을 연다. 이제 실천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을 다루는 3가지부터 정교하게 익혀봅니다. 첫째, 감정 72시간 휴지기입니다. 첫날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통화 장문 메시지 결정 모두 보류합니다. 대신 종이 노트에 3줄만 씁니다. 나는 무엇이 힘든가?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여기에 한 줄을 더해 지금 느끼는 감정을 네 글자로 이름 붙입니다. 서운, 분노, 미안, 불안. 이름을 붙이면 감정은 사물처럼 다뤄집니다. 첫날 저녁에는 몸을 먼저 챙깁니다. 따뜻한 물 한 잔, 20분 걷기, 취침 알림 고정. 몸이 가라앉아야 판단이 맑아집니다. 둘째 날은 증거 찾기를 멈추고 몸 상태를 점검합니다. 수면 시간, 식사 맥박, 업무 집중 같은 기초를 확인합니다. 지금의 상태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도 안전한가를 스스로 묻습니다. 셋째 날 아침, 같은 질문을 다시 적어 비교합니다. 내용이 같다면 결정의 방향이 선명해진 것이고 달라졌다면 더 시킬 사인입니다. 72시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24, 12, 12 대안을 씁니다. 24시간 멈춤, 12시간 관찰, 12시간 정리. 휴지기는 도망이 아니라 시킴입니다. 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말이 덜 상처가 됩니다. 단, 신변 안전이나 법적 리스크가 엮인 경우엔 휴지기를 단축하고 전문가나 제3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멈춤은 현실 감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안전하게 바라보는 준비입니다. 둘째, 책임의 지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30, 내가 70 같은 산수는 공정해 보이지만 마음을 과거에 묵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단순화합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겠다. 업무는 오늘로 정리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선언하면 상대의 설명 요구가 줄고 내 마음의 소모도 줄어듭니다. 결정과 감정을 분리하는 훈련을 곁들입니다. 여기서 멈추겠다. 그리고 한 박자 두고 그동안 미숙했다. 미안하다. 사과는 과거를 달래고 결정은 미래를 정합니다. 두 문장이 한 문장에 섞이면 뜻이 흐립니다. 또한 공평함 대신 방향을 택할 때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체크를 붙입니다. 지금의 말이 과거 목록을 늘리고 있는가? 이 문장에 단정이나 과장이 들어있는가? 내가 원하는 다음 행동이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세 질문에 모두 아니오가 나오면 문장은 이미 충분히 간결합니다. 필요하다면 타이머를 5분으로 맞추고 그 시간 안에서 마지막 메시지 초안을 완성합니다. 시간의 테두리는 과잉 설명을 줄입니다. 우리는 길게 설득하지 않고 짧게 결심합니다. 셋째, 자기 연민을 허용하되 테두리를 둡니다.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부목입니다. 다만 기간과 행동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기간은 최대 일주일, 행동은 3가지로만. 하루 20분 걷기, 진한 물 한 잔, 10분 글쓰기. 글쓰기는 미주알 고주알이 아니라 요점 3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감정, 배운 점 1가지, 내일의 작은 행동. 울컥할 땐 손바닥을 가슴에 얹고 숨을 길게 내쉽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를 속으로 한번 말합니다. 그 후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기 연민은 눕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앉는 시간입니다. 테두리를 잃은 자기 연민은 회피가 되지만 테두리가 있는 자기 연민은 연료가 됩니다. 연료를 채운 뒤에는 작은 실행을 붙입니다. 연락처 정리 5분, 방 정돈 5분, 산책 10분. 몸이 움직이면 마음은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힘들었다. 그래도 여기서 멈춘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을 계속한다. 이 3가지가 마음의 기초 공사입니다. 기초가 다져지면 말은 짧아지고 짧은 말은 관계를 덜 때웁니다.
오늘 당신은 이미 절반을 해냈습니다. 남은 절반은 차분히 반복하는 일입니다. 반복은 변화의 적이 아니라 변화의 엔진입니다. 관계와 말의 실천 세 가지부터 차근히 정리합니다. 첫째, 통로를 하나로 정합니다. 문자면 문자, 메일이면 메일. 같은 주제를 여러 통로로 흩뿌리면 해석이 달라져 갈등이 증폭됩니다. 한 채널만 정하면 기록이 선명해지고 감정의 여백도 생깁니다. 업무 관계라면 회사 메일이 안전합니다. 제목은 간단히, 본문은 핵심만. 사적 관계라면 문자가 좋습니다. 전화는 즉흥을 키우고 메신저 다중 채널은 말의 온도를 흔듭니다. 통로를 정했으면 일관성을 지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채널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복은 재점화를 부릅니다. 둘째, 마지막 말은 세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결정, 감사, 경계의 순서입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겠다. 그동안 고마웠다. 앞으로의 연락은 받지 않겠다. 여기에 사족을 붙이지 않습니다. 혹시, 그냥, 아무래도 같은 완충어는 메시지를 흐리게 합니다. 문장은 짧게, 의미는 분명하게. 업무 상황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오늘부로 이 프로젝트에서 내 역할을 종료합니다. 함께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이후 소통은 메일로만 부탁드립니다. 사적 관계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우리의 관계를 여기서 멈추려 한다. 함께한 시간은 고마웠다. 앞으로는 각자의 일상에 집중하자. 세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감정의 단정이나 과장이 느껴지면 더 줄입니다. 줄일수록 안전합니다. 셋째, 침묵 계약을 스스로 맺습니다. 제3자에게 상세한 후일담을 풀지 않고 필요 보고만 합니다. 평판의 장터에 관계를 내놓는 순간 기억은 상품이 되고 상품이 되면 마음은 소비자가 됩니다. 소비자의 마음은 늘 더 많은 이야기로 자극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양을 줄여 관계의 소모를 막습니다.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시킴입니다. 답장이 와도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두고 사실 확인이 필요한 항목만 짧게 답합니다. 설명은 줄이고 확인은 명료하게. 수령했다. 일정은 금요일까지. 이후 연락은 받지 않겠다. 이런 문장이 온도를 낮춥니다. 이어서 생활 루틴 세 가지입니다. 첫째, 30일 정리 루틴을 설계합니다. 1주차에는 연락처와 알림을 정리합니다. 즐겨찾기 목록에서 해당 인연의 단축을 해제하고 메시지 알림을 최소화합니다. 공동 채팅방은 조용히 나옵니다. 2주차에는 일정과 동선을 조정합니다. 자주 겹치던 장소와 시간을 바꿔 우연한 충돌을 줄입니다. 출퇴근 경로, 운동 시간, 휴식 장소를 미세 조정합니다. 3주차에는 디지털 흔적을 재배치합니다. 앨범 폴더 메모를 별도 보관함으로 옮기고 사진은 즉시 삭제 대신 비가시 보관으로 전환합니다. 지우기보다 위치를 바꾸면 회복이 안정적입니다. 4주차에는 새로운 리듬을 고정합니다. 요일별 루틴을 세워 빈 시간을 수리 시간으로 바꿉니다. 월수금에는 몸 루틴, 화목에는 배움 루틴처럼 주기를 고정합니다. 루틴은 감정의 파고를 줄입니다. 둘째, 몸을 먼저 움직입니다. 하루만보 걷기, 물 충분히 마시기, 수면 일정 지키기. 숫자는 간단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걷기는 머리를 식히고 수분은 맥박을 안정시키며
수면은 판단력을 회복시킵니다. 여기에 미세 습관을 더합니다. 기상 직후 창문 열기 1분, 가벼운 스트레칭 3동작, 오후 카페인 컷오프 시간 설정. 몸의 리듬이 안정되면 말의 톤도 낮아집니다. 낮은 톤의 말은 끝맺음을 돕습니다. 셋째, 배움의 시간을 고정합니다. 일주일에 2번, 20분 독서나 강의 청취를 정해둡니다. 주제는 관계심리 커뮤니케이션 중 하나로 한 달 단위 집중을 권합니다. 떠난 자리엔 지식의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은 조용히 자랍니다. 자라는 동안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배움은 공허를 견디는 힘을 줍니다. 메모는 3줄로 충분합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 말 습관에 적용할 한 가지, 다음 실험 날짜. 배움과 실험을 연결하면 정리는 과거가 아니라 연습이 됩니다. 추가로 3가지 주의점을 덧붙입니다. 하나, 통로를 정한 뒤에는 확인용 재전송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의 반복은 불안의 신호일 뿐, 메시지의 품질을 높이지 않습니다. 둘, 세 문장 규칙 이후에 오는 장문이 호소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공감은 가능하되 결정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감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결정은 변함없다. 로 짧게 닫습니다. 셋, 기록은 차분히 남기되 주변인과의 해석 대화는 피합니다. 기록은 사실을 보존하지만 해석 대화는 감정을 증폭합니다. 우리는 과열을 피하고 시킴의 시간을 확보합니다. 오늘의 실천은 화려하지 않지만 탄탄합니다. 작은 규칙이 큰 평온을 지켜줍니다. 평온이 회복되면 다음 관계들을 더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통로는 하나, 문장은 셋, 생활은 3가지 루틴. 이 단순한 구조가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줍니다. 오늘 당신이 고른 한 문장, 한 걸음, 한 습관이 내일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5가지 현명한 끊는 법을 한 번 더 또렷하게 정리합니다. 하나, 말을 덜어라. 설명은 때로 상처를 늘리고 결심은 상처를 줄인다. 짧은 말은 오해의 가지를 줄이고 서로의 체면을 남긴다. 둘, 증거전을 멈춰라. 마음을 법정으로 끌어들이면 승부는 나겠지만 평온은 멀어진다. 기록은 사실을 남기되 복수의 도구로 쓰지 않는다. 셋, 속도를 인정하라. 상대가 느리면 기다림으로, 내가 빠르면 간결함으로 대응하라. 속도를 맞추려 애쓰는 대신 다름을 인정하면 충돌이 줄어든다. 넷, 평판장을 비워라. 주변의 눈을 의식할수록 결론은 화장처럼 두꺼워진다. 두꺼운 화장은 진심을 가린다. 다섯, 빈자리를 설계하라. 멈춘 뒤에 하루 한 주 한 달을 미리 그리면 공허는 계획으로 바뀐다. 이 5가지가 당신의 손끝 기술이 되고 기술은 반복 속에서 습관으로 굳어진다. 우리가 처음 나눈 3가지 키워드, 인연 정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현명한 끊는 법을 다시 떠올립니다. 불씨를 덮듯 말의 온도를 낮추고 울타리처럼 경계를 세우며 법정 대신 기억의 방해 관계를 눕히는 일. 매듭은 칼로 끊기보다 손끝으로 푸는 편이 안전하다. 손끝의 힘은 조용하지만 오래간다. 오늘의 조용한 결심은 내일의 생활 리듬을 바꾸고 그 리듬은 다음 관계의 품질을 바꾼다. 헤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이며 선택에는 언제나 비용과 가치가 함께 있다. 우리는 비용을 알기에 가볍게 굴지 않고 가치를 알기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는다. 과열을 피하고 시킴의 시간을 두며
필요한 창만 닫는다. 다들 창을 가려닫고 남는 창으로 새로운 바람을 들인다. 바람이 통하면 방은 맑아지고 맑음은 다시 분별을 낳는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1분 액션을 제안한다. 휴대폰 메모에 3줄을 적는다. 나는 여기서 멈추겠다. 그동안 고마웠다. 앞으로의 연락은 받지 않겠다. 3문장을 소리내어 한 번 읽고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를 쓰지 않기로 스스로와 약속한다. 약속은 작은 문이지만 그 문을 지나면 방이 바뀐다. 방이 바뀌면 호흡이 달라지고 호흡이 달라지면 생각과 말이 정리된다. 여기에 5분 루틴을 덧붙이면 더 안정적이다. 마지막 스크롤을 멈추고 내일에 해야 할 일 1가지를 적고 침대 머리맡에 물 1잔을 준비한다. 하루의 끝을 단순하게 만들수록 내일의 마음은 가벼워진다. 가능하다면 7일 점검표를 만든다. 첫째 날엔 통로 하나 정하기, 둘째 날엔 3문장 다듬기, 셋째 날엔 기록 정리, 넷째 날엔 몸 루틴 점검, 다섯째 날엔 배움 20분, 여섯째 날엔 생활 동선 조정, 일곱째 날엔 전체 점검. 작은 점검은 큰 흔들림을 줄인다. 이제 필요한 때마다 오늘의 지도를 접었다 펼쳐라. 지도는 빛 속에서만 읽히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도 손끝으로 더듬어 읽을 수 있다. 손끝이 방향을 기억하고 방향이 마음을 지킨다. 때로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 약해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짧은 문장으로 돌아와라. 나는 여기서 멈추겠다. 고마웠다. 앞으로는 연락을 받지 않겠다. 이 문장은 필요한 밤의 등불이 된다. 그 등불이 당신을 당신에게로 데려다 줄 것이다. 삶은 계속되고 당신의 속도로 흘러간다. 고맙다. 필요한 분이 떠오른다면 잠깐의 용기를 보태어 이 이야기를 전해주어라. 전하는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평온을 시작하게 만든다.